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가 너무 좀 당황스러웠어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KBS 뉴스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금주중 부동산 추가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갖다가 언급하셨는데요. 뭐 가능성이라기보다는 거의 추가 규제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언급을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갖다가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그들의 입이 상당히 무거워야 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갖다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야기가 자꾸 오락가락한다면은 국민들은 그만큼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요.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말바꾸기를 자주 하는 정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몹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정부의 예상대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각설하고 일단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KBS에 나와가지고 지금 발언하신 내용은 이번 주 부동산 대책 수용성 등 특정 지역 대상 아니야 라는 제목의 지금 연합뉴스 기사를 갖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19 관련돼서 뭐 유동성 물류 지원 등 수출 대책 금주내 발표하겠다. 뭐 코로나 대책과 관련돼서 인터뷰를 시작하셨다가 뉴스 앵커가 갑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질문을 딱 하고 던집니다. 수용성 최근 가파른 폭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풍선 효과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측을 하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서 정부에서 추가 대책이 발표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갖다가 시사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또 다른 기사를 갖다 보여드리게 되면은 여기서 또 안타까운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홍남기 서울 집값 안정세 당분간 추가 부동산 대책 없다 하고 그러니까 머니 SY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신 게 불과 정확하게 2주 전입니다. 2월 3일에 이러한 인터뷰를 가졌어요.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정부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확언을 했는데 이런 2주가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정부에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다시 또 발표하겠다라고 나섰으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오락가락했던 정부가 있었던가? 그것도 뭐 2, 3개월이 아니라 2주 만에 불과 2주 만에 이렇게 본인의 말을 갖다가 뒤집어 엎는 부총리가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있었는지 정말 큰 의문점이 듭니다. 의문점이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었습니다. 정말 현 정부의 정책들을 갖다 과연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인 언급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제가 뭐 정부를 갖다 비판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현 정부가 부동산에 있어서 대처하는 방법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갖다 점점 더 상실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갖다 발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인지 포유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제목 이 부분은 제가 뽑아낸 제목이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하신 가장 주요 맥락 세 가지를 갖다 뽑아보면은 첫 번째, 가격 상승을 억제해야겠다. 두 번째, 실수요자들을 보호해야겠다. 세 번째, 불법 탈세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맥락으로 이야기했고요. 뉴스 앵커가 지속적으로 수용성,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여부에 대해서 유도신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셨습니다.
더욱이 뉴스 앵커가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정청 간에 갈등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용성 지역에서 출마를 갖다 준비하고 있는 예비 후보들이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갖다가 조정 대상 구역으로 막아버리게 되면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가지고 불만을 표기했다는 신문 기사를 갖다 언급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 여기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답변을 갖다 명확하게 못했어요. 얼버무리면서 회피해버렸죠.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까웠던 부분이 무엇이냐. 정부가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되어 있다는 건 단면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준 케이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정치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여당의 의원들이 야 이거 총선에서 망해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을 하면 안 돼 하고 지금 현재 당이 정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기에 흔들려가지고 뉴스 앵커의 질문에조차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청와대는 눈치 보기 하고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정부가 여당에 흔들리는 정부가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몹시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자, 약간 말이 옆으로 샜는데요. 이 부분 수용성 주정대상 지역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답변을 갖다 회피했고요. 특정 지역 대상이 아니라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 당정청과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르면 이번 주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이 언급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포유의 뇌피셜을 갖다 담아가지고 한번 적어봤는데요. 나올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이거는 가장 유력하죠. 대출 규제. 9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능성을 높게 본 이유는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풍선 효과에 대해서 이미 제가 예측을 했고 여러 언론사에서 언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만에 하나 풍선 효과가 발생된다면 9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를 갖다 강화하는 방안을 갖다 모색하겠다 하고 이미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9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을 갖다가 억제는 그러한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부분은 이건 상당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카드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15억 초과주택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그러한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 더 하향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유동성을 갖다가 정부가 흡수해 가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은 아마도 세입자분들도 이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세입자분들 안 그래도 지금 강남에 지나친 월세화로 인해서 여러 언론사들에서 문제를 갖다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더 확대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더욱 가파르게 지금의 반전세 그러니까 월세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걸로 인해서 타격을 받게 되는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또 기존 언론사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갖다가 삼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세가 거의 사라지게 되고 월세화로 변화돼가는 그 부분을 갖다가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은 총선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성이 있어서만큼은 저는 일단 중으로 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정대상구역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에도 상당히 뜨거웠었죠. 여당의 의원들이 해당 지역구의 의원들이 이 부분을 절대 실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총선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청와대와 정부에다가 의견을 건의했다는데 이거는 전 정말 부정적으로 알아봅니다. 총선에 있어서 의원 그러니까 여권이 정부를 갖다가 휘두르고 있어요. 정부는 총선과 관련 없이 자신들이 업무를 갖다가 해야 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공무원들이 선거 중립의 의무를 갖다가 지금 먼저 그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명확하게 수용성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죠. 이미 당에 정부가 휘둘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정말 역대 정부에선 보여주지 않았던 좀 이번 정부는 너무나도 일관성 있는 정책보다는 어떻게든 국민들의 표를 갖다가 의식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신뢰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기가 어렵겠죠. 자, 지금 조정대상구역 확대 부분은 지금 상당히 논란거리,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 자체가 저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활성화, 양도세 일시적 면제 카드를 갖다가 꺼낼 수 있겠느냐, 이거는 사실은 제 희망사항을 갖다 많이 반영한 건데요. 가능성은 극히 저조합니다. 다만 실효성은 상당히 높아요. 양도세를 갖다 일시적으로 면제해 줄 테니 매도를 기다렸던 대기 매도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야, 지금 한번 팔아. 지금 한번 팔면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양도세는 면제해 줄게.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 일시적으로 매물이 풍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안정 후면 일시적 하락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현 정부 입장에서는 몹시도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그동안 청와대가 현 정부가 추진해오던 정책, 그러니까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게 잘못됐다, 모순됐다라는 걸 갖다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단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고요. 더욱이 매도인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안 팔리더라도 결국엔 언젠가 또 한번 이러한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하고 또 버티는 세력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의 일관성 차원에서는 상당히 피해야 될 부분인데, 일시적인 이슈, 총선에 대한 이슈로 이 부분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허용해 준다? 이런 악수를 갖다가 꺼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현 정부가 워낙이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거는 한번 집어넣어 봤는데 사실상 가능성은 극히 저조하다. 조정대상구역 확대보다도 더 가능성이 저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4가지를 갖다 적어봤는데요. 이 4가지 외에도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또 떠오르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뭐 극히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현 정부가 이번 대책을 갖다가 총선과 엮어가지고 총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만들어내는 방안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를 갖다 위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큰데, 그러니까 향후에 발생될 입법 카드와 지금 부동산 대책과 연계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찍어준다면은 이 의원들이 무슨 입법 활동을 해서 이 청와대의 이 대책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갖다가 연계해서 발표하는 그런 무리수를 갖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임대 의무 기간을 갖다가 지금 현행 2년에서 뭐 4년으로 연장시킨다. 아니면은 뭐 임대료 상한제를 갖다가 전 주거용 부동산에다가 도입시키겠다. 뭐 이러한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갖다 개정해야만 가능한 이러한 부분을 갖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다가 녹여서 발표한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선거 개입, 그러니까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발표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그 정도까지 막 나가지 않기를 갖다가 희망해 볼 뿐입니다. 더불어서 전 뉴스를 갖다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요. 2019년 상반기까지는 경제가 너무나도 위축되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살아나려고 하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되면서 경기가 너무 지나치게 위축된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작년 상반기에 어떠한 현상이 있었는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더 잘 아실 겁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거래량이 살아났거든요. 그러면서 내수 경기가 다시 한번 돌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 이 부동산이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는 어마무시한 효과를 갖다 미칩니다. 이 부동산이 단순하게 부동산 거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동산을 갖다 매수했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사 갈 때 이삿짐 센터라든가 아니면은 입주 청소 업체, 거기다 더불어서 인테리어 업체, 또한 가구 업체들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이사 가는 시점에서 가구를 갖다 전면 교체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20평대 살다가 30평대로 이사 간다라고 하면은 또한 TV를 갖다가 바꾼다거나 거실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바꾸겠죠. 이러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다른 산업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긍정적인 그러니까 이 경제는 부동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순환 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뿐만인가요? 부동산 중개업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업, 대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산업을 갖다 죽여버리고 나서 경기를 갖다 살린다는 것은 그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면 정말 부동산을 갖다 규제하는데 일변도의 현 정책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친시장적인 정책을 갖다 발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면서 하지만 이러한 소원이 먹힐 리가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소원해 보면서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마지막으로 현재 현 정부에서 부동산보다는 더 선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결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은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명약 관화한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왜 부동산이 폭등하고 그리고 왜 작년에 강남 일부 지역에서 달러 사재기들이 그렇게 성행했는지 그리고 왜 비트코인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광풍을 불러일으켰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한꺼번에 돈의 흐름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의 흐름을 알고 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경제를 바라보는 관념이 훨씬 더 시야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방송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되는 방송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방송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